저는 법무연수원에서 검사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요. 아 진짜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 앞에서 뭔가 막 재미있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네. 굉장히 뭔가 로지컬하게 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저는 때로는 설민석 강사님처럼 시작을 하기도 해요. 네. 예, 이런 식으로 뭐 시작을 하는 거죠. 아. 생각 정리를 뭐 사랑하시는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다 만들어요. 오늘도 뭐 검사님들 뭐 생각 정리 잘 하고 싶으시죠?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머릿속 생각 정리뿐만 아니라 뭐 취조하실 때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들과 함께 생각을 정리하실 때 제가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좀 더 스마트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러 전문 용어를 배치를 해요. 그분들이 모르는. 왜냐면은 이미 그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모르는 지식을 일부러 배치를 해서 내가 모르는 지식이네? 네. 내가 모르는 툴이네? 네. 이런 어떤 신선함을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완전 커리큘럼에 노하우다. 배치를 해서 말을 하죠. 아. 근데 반면에 주부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냥 네. 딱딱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김미영 원사님 같은 경우 등장하면서 첫 대사가 이거예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네. 물론 저는 그렇게 막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좀 친근하게 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보통 아침에 오시는 분들은 식사 못 하셨죠?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시작을 하고 이런 어떤 노하우들 공부를 해서 이런 걸 이런 게 학습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 전 학습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설민석 강사님 같은 경우는 네. 대본을 아예 외워요. 마치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네. 문장을 다 외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얘기하면 문장을 외우면서 영어 공부가 되는 것처럼 네. 스피치 대본을 아예 외워요. 예를 들어서 설민석 강사님은 딱 박수 치면서 이 쉬는 게 집중시키는 거거든요. 역사를 사랑하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22년 동안 한국사만을 가르쳐온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22년 동안 이런 얘기를 왜 넣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22년 동안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니 내 이야기를 들어라. 여러분들은 좀 믿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깔아놓고 설민석입니다. 그럼 저는 그거를 이제 딱 듣고 나서 설민석입니다라고 하면은 이름이 더 잘 각인이 되구나. 그럼 저는 생각 정리 전문가 복주환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주환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처음에 항상 질문부터 던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김치. 우리 김치는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요. 그럼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이 궁금하니까 듣게 되잖아요. 이런 어떤 자문자답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스킬들을 분석을 해서 내가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써먹어 봤더니 되는 거예요. 근데 써먹을 기회가 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 정리는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해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요.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가 뭐지 또 궁금해요. 이런 어떤 그 말의 형식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접목시켜보고 된 것을 다시 콘텐츠화해서 학습자들이 되게끔 하고. 근데 진짜 진짜 대박이다. 그래요? 나 이런 거 공부한 사람 처음 봤어요. 말하는 거를 가르칠 게 뭐가 있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배울 게 있구나. 집중시키는 어떤 그런 스킬들, 오프닝을 어떻게 하는지, 또 이제 맨 마지막에 마무리 멘트를 예를 들어서 감동을 주면서 끝낼 수도 있고 여운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도 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못했기 때문에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요. 여전히 저도 이제 방송에 나가고 뭐 라디오다 그러면은 막 일주일 전부터 엄청 떨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말을 멀쩡하게 잘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증거 자료를 앞에 오셨을 때 한 얘기들을 좀 맞아. 이쪽으로 이제는 다 그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책을 썼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보자면 그럼 좀 다시 처음부터 하면 안 될까요?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기본 원리를 모르면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문자답 스킬이라고 해요.
자문자답. 질문 던지고 답하고 질문 던지고 답하고 하는 스킬이거든요. 스스로한테. 예. 네. 근데 이 언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네. 크게 보면은 네. 답 아니면 질문이잖아요. 네.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하면서 네.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보통 생각이 없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질문을 잘 못 던지세요. 생각이 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네. 확장을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통기타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면은 저는 통기타를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러면서 이제 말이 흐려진다거나 네. 네. 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머릿속이 또 새하얘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통기타를 배우게 됐나요? 10년 전. 왜? 길을 걸어가다가 네. 어디에서 거리에서 네. 어떤 음악 들었는데 김광석 노래 들었는데 어떤 노래? 서른 즈음에 일어나 기다려줘. 그 중에서 어떤 노래 듣고 기다려줘에서 선율을 들었는데 그게 왜? 계속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네. 그 선율이 탁 드르릉 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막 선율이 아름다워서 기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는데 독학하다가 F 코드에서 어려워서 포기하고 학원 다녔는데 6개월 만에 지루해서 포기하고. 질문을 통해서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생생해지네요. 이게 실제로 생동감이 생기는구나. 구체적이죠. 생동감이 네. 생긴다라는 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네. 말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이런 질문들을 싹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죠. 네. 통기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10년 전이었을 거예요. 네. 길을 걸어가다가 거리에서 네. 광석이 형 혹시 아세요? 광석이 형 노래 한 3개 정도 들었는데 일어나 그리고 사랑했지만 기다려줘 이 노래 들었는데 그 중에서 기다려줘 선율을 듣고 이 선율 너무 아름답다. 스타 강사들이 네. 말하는 그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네. 계속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집중해서 듣게 될 수 있어요. 집중되고 재미있고 네. 몰입이 네. 돼요. 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줘요. 한 가지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 원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뭔가가 그려지고 네. 제가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기억이 될 거예요. 뭔가요? 주한이는 갔었다. 네. 뭐가 궁금하세요? 어디에? 저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뭐 했는지. 전 2가지를 했었는데 네. 대학 강의 마치고 나서 라면 먹었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대학 강의 마치고서 라면 먹었다. 그래, 라면을 먹고 싶어서 아. 어디 가서 라면 먹었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어디 갔어요? 안 궁금해도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네. 어디 갔냐면 애월읍에 있는 네. 해물라면 집에 갔습니다. 뭐가 아. 궁금하세요? 안 궁금해도. 해물라면 집에 예. 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죠.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갔는데요. 네. 8,000원짜리였어요. 뭐가 들어갔냐면은 네. 거기에 딱새우랑 네. 그 다음에 꽃게가 들어갔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안 궁금해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맛집 네. 1위가 나와가지고 갔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요. 제가 1시간 10분을 기다렸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브레이크 타임이었던 거예요. 1시부터 2시까지.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간 동안 기다리고 네. 10분 더 기다린다. 1시간 10분. 네. 여름에는 좀 일찍 끝나요. 네. 6시. 네. 그리고 겨울에는 일찍 끝나요. 5시. 여름에는 해가 좀 기니까 6시. 네. 끝나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카페 가가지고 제가 뭘 먹었냐면은 네. 아메리카노 먹었어요. 네. 4박 5일 동안 갔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4박 5일 동안 갔다고요? 예. 다른 날에 뭐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혼자 있었어요. 누구랑 갔냐면 혼자 갔었습니다. 아. 자, 여기까지. 아. 지금 쓸모 없는데 계속 집중해서 들으셨죠? 그죠. 더 계속 무서운 거 질문해. 알려드릴게요. 이건 되게 쉬운 정보를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젠 한번 잘 돌이켜 볼게요. 네. 어떻게 됐냐면 주한이는 갔었습니다. 네. 되돌려 보는 거예요. 주한이는 네. 갔었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제주도 갔어요. 제주 가서 2가지 했는데 뭐뭐 했었어요? 강이랑 라면 먹었죠. 어떤 라면 먹었어요? 애월읍에서 해물라면 먹었죠. 해물라면 얼마짜리였죠? 8,000원짜리였죠. 뭐뭐 들어갔어요? 뭐 딱새우랑 해물 들어갔죠. 들어갔죠. 네. 어디에 갔죠? 카페 갔잖아요. 뭐 먹었습니까? 아메리카노 먹었어요. 네. 몇 박 며칠 갔죠? 4박 5일. 누구랑 갔습니까? 혼자 갔잖아요. 이 쓸모없는 정보를 지금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네.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눈 감고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떠오르냐면은 네. 해물라면이 떠올라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기억을 넘어서 각인이 된 거예요. 인셉션이네. 그렇죠. 근데 이런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네. 어떻게 이걸 기억했냐는 거죠. 네. 말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답만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질문을 빼고. 근데 말씀 정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는 스피치 대본을 다 타이핑 쳐가지고 네. 그걸 쪼개가지고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질문답 그런 내용들이 책에 있는 거예요.
분석해보니까 설민석 강사님은 질문답 말하더라. 김미호 강사님도 질문답 말하더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월천을 번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질문을 막 나오게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방법도 있고 네. 질문을 나오게끔 말하는 방법도 있고 이걸 저는 궁금함의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저는 그걸 어그로의 기술이라고 해요. 그렇죠. 좀 1급 비밀인데 네. 질문의 요소를 이해해야 돼요. 질문을 그러니까 보통 질문은 네.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궁금하니까 나오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거든요. 알고 싶어 답답한 마음. 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나오는 질문이 좋은데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저도 그렇고 네. 딱 이렇게 의식을 하지 않고 보면은요 안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잖아. 리모컨 별로 이게 안 뭐가 궁금해. 궁금해? 근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네.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예, 이거를 이제 하나 누구한테 찍어야 돼. 팔아야 되거나 유튜브를 찍어야 돼요. 네. 그럼 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때 써먹는 기술인 거죠. 아. 질문 던져놓고 네. 그 중에서 괜찮은 질문들을 뽑아내보고 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술. 그 질문의 요소는 뭐예요? 뭐냐면은 네. 이게 저는 딱 발견했어요. 땡 더하기 땡은 질문이더라. 주어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리모컨은 이라는 이 말 있죠. 네. 저는 네. 생각 정리 팁 중에 하나 알려드리면은 네. 모든 생각 정리 툴이 가운데 중심 토픽이라는 게 있어요. 중심 토픽. 중앙이 있어요. 중앙. 네. 마인드맵도 중심부터 시작이 되고 그죠? 만다라투도 중심부터 시작이 되고 로직트리도 중심부터 있거든요. 모든 생각 정리법의 공통점은 네. C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 중심을 놓치지 않는 역량이 중요해요. 질문도 이게가 다른 걸로 이제 막 바뀌죠. 뭐 예를 들어서 이 펜은 뭘까? 네. 펜. 갑자기 핸드폰에서 펜으로 생각이 이동이 되고 네. 펜을 떨어뜨렸는데 바닥에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이동해 버리면은 생각이 흔들리는구나. 흔들려 버려요. 잡생각이 들고 생각이 삼천포로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을 일단 잘 던지려면은 네. 주어를 고정시켜 놔야 돼요. 저는 생각정리 스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네.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해서 확장해 오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주어를 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저는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나가는 거거든요. 생각 정리 스킬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즈가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는 건데 그게 주어고요. 네. 두 번째는 동사, 의문형 동사, 서술문 같은 말인데 네. 이거는 문법이 아니니까 동사로 줄일게요. 뭐뭐 네. 할까? 있다 하다. 네. 그러니까 주한이는 갔다, 갔었을까? 네. 주한이는 뭐 왜 있을까? 이런 식으로 네. 뭐뭐 할까를 붙여주는 거예요. 질문이 나오잖아요. 네.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네. 궁금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주한이는 갔었습니다. 어디에? 네. 주한이는 갔었습니다. 제주도에. 네. 언제? 어디서? 아.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이죠. 아.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육하원칙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요소 6가지래요. 근데 이 요소가 우리가 궁금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육하원칙, 주어 육하원칙 동사를 내가 인지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랑 인지하지 않고 던지는 거랑은 기술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양을 뽑아낼 때는 이거는 그냥 예. 물론 좋은 질문할 때는 또 방법이 또 새로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질문을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되면은 질문을 1분 안에 25개 그냥 다 하죠. 커피는 왜 여기 있을까? 커피는 언제 마실까? 커피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네. 저는 이거를 질문 만들기 1단계라고 책에다 썼어요. 단계가 계속 있어요. 네. 이걸 단계별로 100개 만들기, 좋은 질문 만들기, 네. 문제 해결하는 질문 만들기, 스피치 만들어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체계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좀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되더라고요. 이거 제가 저 키워드 광고할 때 저 예. 키워드를 10만 건 이상 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스튜디오 장사를 해요. 예. 스튜디오라는 핵심 키워드 앞에 접두사랑 접미사를 써요. 예. 그러니까 렌탈 스튜디오 견적 이런 이런 식으로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엑셀 파일로 만들고 핵심 단어를 놔두고 뒤에 쓸 수 있는 단어들 리스트 패턴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쫙쫙쫙. 그다음에 이거를 엑셀로 랜덤으로 섞어요. 섞고 그러면 경우의 이거 노하우인데요, 완전? 그죠. 그러면 이거 키워드가 폭발을 해요. 그쵸.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유효 클릭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성과가 나오잖아요. 각 키워드별로. 그냥 그건 나래비 세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정당 10만 개밖에 안 들어가요. 효율이 좋은 애들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예. 그럼 걔네만 뽑아가지고 거기다 넣어요. 주요 계정에다가 얘네를 옮겨 놓는 거죠.
저는 이거를 네. 생각 정리 원리 중에 그러니까 이런 이름 짓기를 제가 좋아해요. 배열하기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나열하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분류를 하고 좋은 것 중에서도 배열, 우선순위를 정한다. 나열, 분류, 배열의 원칙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열까지 하셨으니까 어디서 배웠냐면 저는 그 디아블로 아세요? 네, 게임 아니에요? 네, 디아블로 2에 네. 아이템이 수백만 가지인데 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접두사랑 전미사로 아이템을 랜덤 생성하거든요. 아,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으셨구나. 네, 그렇죠. 옛날에.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떠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다 똑같은 질문 아니냐, 똑같은 데이터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참 네. 신기한 게 단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렇죠. 단어가 예를 들어서 네. 커피를 언제 마실까, 네. 언제 살까, 언제 팔까 다 다르고요. 다르죠. 예, 언제 마실까랑 왜 마실까랑 어떻게 마실까 다 달라요. 그죠. 그 생각이 네. 다 달라져요. 그거에 대해 내가 답을 달면 답을 탐색하니까. 예. 탐색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을 만들고 데이터를 네. 만들려면은 이 답이 정말 맞는가 어.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근거도 찾아보고 사례도 찾아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통기자료 찾아보고 아. 여기까지 이제 나간 다음에 네. 그거를 또 재편집을 하는 거죠. 아까 편집하듯이 네. 그런 식으로 정리하자면은 디지털 마인드맵과 같은 툴을 쓰자. 네. 두 번째 가지인데 가지 칠 때는 질문. 네. 질문은 주어 육하원칙 동사. 네. 이런 방법을 알고 한번 가지를 쳐보자. 이것만 하셔도 일단 생각이 약간 폭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이 머릿속에 생각이 멈추지 않고 네. 끊임없이 생성이 그래서 기업에서는 실제로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를테면은 뭐 어떤 기업에서 할로윈 파티를 네. 놀이공원인데 네. 그런 주제가 나와요 저한테. 네. 저녁에 이제 할로윈 파티를 원래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새롭게 네. 아이디어를 좀 뽑아낼 수 있는 수업을 요청합니다. 아. 그럼 저는 그 직원분들, 기획자분들과 함께 뭘 하는 네. 거냐,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아.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까지 하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시간 안에 할로윈 파티를 네. 새롭게 할 수 있는. 아. 할로윈 파티는 꼭 저녁에 해야 될까? 낮에 하면 안 될까? 꼭 음. 놀이공원 안에서만 해야 될까? 음. 밖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뽑아낸 네, 네, 다음에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을 아. 정리해가지고 아까 네. 로직 트리처럼 이렇게 네. 정리한 다음에 앞에 나와서 네. 스피치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아, 저는 말하는 걸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좀 덕후예요. 예, 말덕후시네요. 말덕후. 네. 맞아, 말덕후. 생각 정리 예. 덕후고 예. 준비해서 네. 말해야지만 여전히 말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생각만큼은 전달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생각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툴을 활용해요. 네. 아까 300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게 만다라트라는 네. 툴이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만다라트. 아니, 내가 이런 준비를 진짜 이렇게 해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저는 원래 좀 해가지고 크게 뽑아오려고 하다가 여기 글씨가 안 보여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전하기 만다라트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그거잖아요. 오타니가 썼던 오타니 그걸로 예, 유명해졌잖아요. 예. 근데 이걸 이제 목표 달성 기법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이 빈칸을 채워넣는 심리를 활용해서 아이디어 발산 기법으로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전하기 네. 하면 여기에 뭐 롤모델, 네. 카테고리, 그리고 유튜브 아이디어, 콘텐츠 아이디어, 강점, 약점, 도전하는 이유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약간 브레인스토밍이랑 같이 결합이 예, 되는 예, 그런 예. 형태로. 근데 이 툴을 활용하게 되면은 네. 좀 보다 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고 네, 네. 그리고 한 페이지로 눈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정보를 다 채우면은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 채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도전하는 이유는 네. 뭐 재미있으니까 배우고 네. 싶으니까 뭐 자아 실현 때문에 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직 트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보는 거죠. 네. 유튜브 생각정리 영상 목록 하면은 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컨셉은 생각정리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두뇌 개발, 성장, 성공을 돕는 그런 컨셉이다. 네. 영상 목록은 크게 생각정리 스킬, 생각정리 방법, 생각정리 도서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네. 생각정리 스킬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네. 방법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아. 도서에서는 신간소개, 추천도서, 저자, 저도서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자. 이런 식으로 쫙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해보는 거죠. 진짜 이런 준비를 해오시다니 정말. 예전에는 이런 방법들을 모르니까 네. 아이디어가 많아도 네. 실행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네.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길게 못 다뤄서 죄송합니다. 이게 예, 예. 사실 이 지금 예.
이거를 뭐 작성하는 방식이나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유튜브 매체 특성이 이렇게 각 잡고 보는 그거에 예, 아니라서 예. 아 너무 죄송해요. 아, 이 괜찮습니다. 내용은 예. 그 한번 이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책에 있지 않아요? 책에도 있죠. 책에도 예. 있고 또 강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책에 이렇게 책 광고를 하면 되겠네. 책에 보시면은 책 몇 권 쓰셨어요? 3권 썼어요. 책 3권 중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건 어디 들어있나요? 전반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책 3권을 첫 번째 책은 이런 스킬, 로직들이나 만다라들 이런 툴들을 소개해 주는 거고, 네. 두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사례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예. 중에 어떤 거에 제일 많이 들어있나요? 제일 많이 든 게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예. 책이에요. 두 번째 책 제목이 뭔가요? 생각 정리 스피치입니다. 생각 정리 알겠습니다. 스피치. 생각 정리 스피치에 보시면 예, 광고로 나온 거 같네요. 네. 또 겸사겸사 뭐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 근데 내용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그 네, 책 네. 가격이 얼마인가요? 14,000원이네요. 네, 14,000원. 그러니까 이게 뭐지? 생각 정리 스피치 이 노란색 책인데 이게 14,000원에 요거 배우기에는 제 생각에 가성비는 진짜 좋다. 예. 14,000원 주고 배우는 것 치고는 진짜 예, 좀 깊은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책이라는 게 사람이 쓸 때 막 쓰지 않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쓴 책이더라도 그거를 진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14,000원 줄 테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제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줘. 이렇게 하면 안 해주잖아요. 그쵸, 그쵸. 꺼주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책은 그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제일 누군가한테 공개했을 때 관심을 끌만하고 중요한 이야기 그거를 저기다 쓰잖아요. 그렇죠. 편지 쓰듯이 쓰죠. 네. 예. 근데 그게 14,000원, 15,000원 이거밖에 안 해요. 저는 책이 그래서 내가 쓰는 돈 중에 제일 가성비 좋은 돈 쓰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복주한 저자님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네. 저는 생각이 많은 것은 분명히 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머릿속에 혹시라도 고민이 되시고 음. 말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이디어를 기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종이 펼쳐놓고 네. 혹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생각을 끄집어내놓고 생각 정리 도구를 활용해가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지금보다 생각 정리를 더 잘하실 수 있고 말씀도 또 기획도 더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